너무 많이. 자, 37번 봅시다. 야, 너네 그 먹은 것 좀 제발 좀 치우고 가라. 지난번에 그 젤리 여기서 누가 먹었어? 정의정. 거기, 여기 막. 데스크에 올려놓은 수박 주스 누구 거야? 아니에요. 저희 수박주 먹고 왔어요. 그거 목요일 날 놓은 거야. 아직까지 있지. 아 그거 서다이잖아. 서다이 애들 들고 왔잖아. 그래. 상습범이야, 상습범. 맨날 데스크 왜 데스크 놓고 가는 거야, 왜? 저예요? 근데 그것도 이게 며칠이 지나도 누구도 치우지 않는 것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 너무 치우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안 치웠는데. 자, 37번 보겠습니다. 자, 30번 때는 당연히 다 출제가 될 거고요. 32 지문은 아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화학교에서도 좀 많이 출제했던 형태의 지문이기 때문에 아마 얘는 출제하기 굉장히 좋은 지문이거든요. 자, 37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점은요, 종종 발생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 있는 이 arise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take place, 발생하다, 혹은 happen, 이렇게 같은 말이죠. occur도 있죠, occur. take place, occur, happen,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문제점이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arise 자리에 rise를 넣는다든지 혹은 raise를 넣는다든지 이 형태는 안 돼요. arise와 raise-rise는 서로 다른 형태입니다. 자, 문제점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an exotic species, 이러한 종들이, 자, 여기 보이는 이 exotic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외래의라는 말이에요. 외래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래의 종, 외래종이 되겠죠. 외래종. 외래종이 있잖아. 갑자기 introduced, 도입이 되어진다는. 외래종이 갑자기 도입이 되어 들어오게 된다면이야. 어디에 들어오게 된다면 에코시스템, 생태계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러면 문제점이 종종 발생합니다 라고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들 외래종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얘기하면 토종인 거죠. 토종들이 살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래종들이 이렇게 들어왔어. 자, 우리 여기 introduced라는 형태가 비동사랑 함께 쓰이면서 도입이 되어진다라고 들어왔거든요. 자, 이 자리에 우리는 그냥 brought를 집어넣어 가져와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말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외래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문제점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뒷내용 보시면 British Lady and Grey Squirrel 여기까지가 주어져. 영국에 있는 붉은색 그리고 회색의 다람쥐가요 제공을 합니다. 뭘 제공하냐면 아주 명확한 예시를 제공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 그러면 뭐냐? 결론적으로는 앞문장에서 나왔던 외래종이 도입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이 이 글의 핵심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이 결국 우리는 핵심 문장으로 받아들이겠네요. 첫 번째 문장을 우리는 핵심 문장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거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였냐면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야? 외래종이 도입됐을 때 외래종의 문제점. 얘네들이 지금 핵심이 되겠죠. 외래종들이 들어왔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예시로 영국의 붉은색 다람쥐와 회색 다람쥐가 예시를 보여줄 거야 라고 했는데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언제냐면요. 그 회색 다람쥐가요. 도착했을 때야. 어디로부터? 미국으로부터 1987년대에 도착을 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이 회색 다람쥐 있잖아요. 이 회색 다람쥐. 자, 이 회색 다람쥐가 결국은 뭐다? exotic, 즉 뭐다? 외래종이다 라고 보는 거야.
영국에 있는 회색 다람쥐가 외래종으로 일단은 취급이 됩니다. 자, 얘네들은요, 미국에서 온 애들입니다. 외래종이죠. 자, 그 두 종의 다람쥐들은요, 라고 했어요. 컴피트, 뭐 한다? 경쟁을 했어요. 뭐를 위해서 경쟁을 했냐면요. For the same food and habitat. 똑같은 음식과 habitat이란 거는 서식지가 되는 거죠. 똑같은 서식지를 위해서 둘은 경쟁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네. 경쟁을 했습니다. 자, 뒤에 보니까 뭐냐면요. 컴마 위치 들어왔어요. 컴마 위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쓰였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that은 불가하다. 컴마 뒤에 that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다람쥐, 붉은색과 회색의 두 개의 다람쥐 종들이 음식과 서식지를 위해서 경쟁을 했단 말이야. 그랬다는 사실이 있잖아. 뒤에 보시면 놨다라는 거야. 둘이 경쟁을 했다는 그 사실은 놔뒀다는 거야. 누구를 놔뒀냐면 네이티브 레드 스퀴러를요. 스퀴럴 파퓰레이션까지 얘네들을 뒀다라고 했어. 어디에 뒀냐면 언더 프리쇼어에 뒀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또 뭐냐면요. 그레이가 엑스틱, 즉 외래종이고요. 그럼 여기서 주는 이 레드는 네이티브, 토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걸 일단 구분해서 볼 거예요. 이 그레이, 회색종의 다람쥐가 영국으로 들어옴으로써 토종인 빨간색, 붉은색 이 다람쥐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됐을까?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음식과 서식지를 위해 둘은 경쟁을 하게 됐고요. 그 경쟁을 하면서 이 토종의 붉은색 다람쥐의 개체들을 갖다가 어디에 두게 됐냐면 언더 프리셔야. 프리셔는 뭐야? 압력이죠. 압력. 압력 아래에 두게 만들었어요. 즉 압박을 했다라는 말 되겠죠. 아, 그러면 미국에서 들어온 회색 다람쥐가 들어오면서 둘이 경쟁을 했고 결국에는 붉은색 다람쥐, 이 토종 다람쥐가 압박을 받게 됐다라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토종이라는 네이티브가 들어왔거든요. 자, 엑소틱은 외래종이라는 확실한 단어가 들어왔고요. 자, 토종이라는 단어가 네이티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여러분 이 단어 잘 좀 기억을 하세요. 자, 토종이라는 말은 indigenous라고 씁니다. indigenous. 자, indigenous라는 단어가 뭐냐면 토종, 토착의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쉽게 쓰이는 단어고요. indigenous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같은 말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분명히 이걸 가지고 주제를 찾거나 요약문을 찾을 때 이 토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우리가 네이티브는 위에서 나오지만 밑에서는 인디지노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바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외래종이 들어옴으로써 토종과 경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토종의 붉은색 다람쥐들이 압박을 받게 됐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가 들어와 있네요. 자, 다음 지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the gray had 엣지야. 자, 회색이요 가졌대요. 엣지를 가졌대요 라고 했어. 이 회색이 엣지를 가졌대, 가장자리를 가졌대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보세요 얘들아.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형태가 have the 엣지야. 자, 이게 뭐냐면 우위를 점하다 라는 말이거든요. 우위를 가졌다, 우위를 점령했다 라는 말로 판단하시면 돼요. 우위를 점령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have라는 단어는요 개인이라는 단어로도 바꿔쓸 수 있어요. 우위를 가졌다, 우위를 얻었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회색, 즉 누가 외래종이 우위를 점했어. 토종을 압박하면서 외래종이 우위를 점했단 말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우위를 점했냐면 그것은 있잖아. can adapt, 조절할 수 있었단 말이지. 그것의 식단을, 그 외래종의 식단, 먹는 음식을 조절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보이는 이 adapt라는 말은 적응하다라기보다는 조정하다라는 말, 조정하다, 조절하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adapt라는 단어는 우리가 adjust라는 단어로도 바꿔
쓰거든요. adjust. 얘도 조절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식단을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래종이 오히려 우위를 점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부연 설명의 예시를 한번 들어줄 건데 이 외래종이 회색 다람쥐가 어떻게 식단을 조절할 수 있었냐면 있잖아요, 얘들아. 그것은 is able to eat, 먹을 수 있었단 말이야. 뭘 먹을 수 있었냐면요. 초록색의 acorns, 도토리를. acorn이 도토리거든요. 초록색의 도토리를 먹을 수 있었대. 자, 봐봐. 그런 반면에 붉은색 토종의 다람쥐는요. 오직 can digest, 소화할 수 있었대. digest라는 말이 소화하다, 소화시키다라는 말이거든요. 뭐를 소화시킬 수 있었냐면 nature acons를 소화시킬 수 있었대. 자, 여러분 봐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린과 nature예요. 그린과 nature. 초록색의 도토리와 nature는 결국 뭐냐면 성숙한이거든요. 그럼 성숙한 도토리라고 하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다 익은 도토리야. 즉 무슨 말이야? 도토리가 익기 전에는 초록색이었고 다 익으면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갈색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초록색의 도토리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는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설익은 도토리. 설익은 도토리. 우리가 사과 같은 경우도 햇사과는 초록색이고 다 익은 거는 빨간색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야. 도토리도 다 익기 전에는 초록색이었다가 다 익으면 갈색으로 바뀌는데, 자, 우위를 점할 때 외래종이 회색 다람쥐가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얘들은 먹는 것 자체를 조절할 수가 있었는데 이 외래종들은요 설익은 도토리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토종의 이 붉은색 다람쥐들은 다 익은 갈색의 도토리만 먹을 수 있었대.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떠올려야 돼? 왜 어떻게 그렇게 우위를 점하는 거냐? 얘들은 익기 전에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럼 토종은 먹을 수 있는 게 없겠지. 얘들이 익기 전에 다 먹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위를 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위를 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뒷내용을 한번 살펴봐 볼게요. 자, within the same area of forest 이렇게 들어갔어. 여기 안에서 똑같은 지역, 숲의 똑같은 지역 안에서 있잖아. 이 회색 다람쥐가요, can destroy, 파괴할 수 있었대요. 뭐를요? 식량 공급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식량 공급을 파괴할 수 있었대요. 자, 뭐 하기 전에요? 붉은색의 다람쥐가, 즉 토종의 다람쥐가 심지어 have a bite, 한 입을 갖기도 전에, 한 입 물기도 전에 이 외래종이 식량 공급을 전부 다 파괴해버리는 거야. 다 익기도 전에 얘들이 다 먹어버리니 붉은색의 다람쥐들은 다 익은 거 먹어야 되는데 익은 게 없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자, 얘들아 봐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 보세요. Gray squirrel can destroy the food supply. 이거예요. 회색 다람쥐가 식량 공급을 파괴했다. 이 문장에 밑줄을 치고요. 함축 의미로 출제될 수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분명히 수업 중에 언급한 게 나올 경우가 많거든요. 자, 보다 보면 있잖아. 그냥 이렇게 이 문장만 가지고 오면 야, 회색 다람쥐가 식량 공급을 파괴할 수 있다. 이게 대체 뭔 말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식량 공급을 파괴한다는 거야? 얘가 회색 다람쥐가 식량 공급을 파괴한다라는 건 앞에서 얘기한 거 뭐야? 회색 다람쥐가 식단을 조절해서 얘들은 설익은 도토리를 먹을 수 있었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함축음이 나올 수 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함축음이 얘 나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색 다람쥐가 식량 공급을 파괴할 수 있었다는 거는 얘들은 식단을 조절해서 익지 않은 도토리를 먹을 수 있었다를 이야기한 겁니다. 내용 기억하셔야 돼요. 자, 결국에는 붉은색의 토종의 다람쥐가 한 입을 먹어보기도 전에 얘들이 다 먹으면서 식량 공급을 전부 다 파괴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회색 종들은 있잖아. 외래종이죠. 역시 또한 can live, 살 수 있대요.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보세요. more densely. 어떻게 살 수 있어? 보다 밀집되게, 밀집하게 살 수 있어. 여러 마리가 붙어서 살 수 있어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식량 공급, 외래종이 파괴했습니다. 그쵸? 식량과 서식지를 위해서 둘이 경쟁했다 그랬거든요. 그 첫 번째 식량 얘기를 하는 거야. 외래종이 살리는 거 먹어버리면서 토종을 못 먹게 해버린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서식지는 뭔데? 자, 외래종들, 이 회색 다람쥐들은 어떻게 살 수 있었냐? densely가 밀집되게야, 밀집하게. 자, dense라는 말이 밀집판을 이야기하거든요. 밀집판. 그럼 여기 보세요. 여러분 뭐 보셔야 되냐면요. densely라는 이 형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부사의 형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사가 나와서 어떻게? live를 수식하거든요. live를 수식하는 거야. 동사를 수식하는 구조다 보니까 여기에 부사가 들어온 거예요. 형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밀집해서 얘들은 살 수 있었어. 밀집해서 살 수 있었어. 그리고 있잖아. 얘들은 in varied habitat. 어떤 서식지에서 살 수 있었냐면 varied야. varied라는 거는 다양한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 varied라는 단어를 우리가 various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얘들은 아무데나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야. 아무데나 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have survived, 생존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생존했다는 이야기야? 보다 쉽게 생존했다는 이야기야. 여기도 easly잖아요. 부사잖아요. 왜요? 앞에 나와 있는 survive를 수식하니까. 보다 쉽게 생존했습니다. 라고 했어. 보다 쉽게 생존했습니다. 언제요? 우드랜드가요. 나무가 있는 땅이요. 이게 뭡니까? 나무가 있는 땅이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산림이라고 이야기하죠. forest입니다. forest. 이 산림이 has been destroyed, 파괴되어졌을 때 형태 체크. 현재 완료 수동태네요. 현재 완료 수동태. 수동태를 기억해. 산림이 파괴되어졌을 때야. 그때도 얘들은 쉽게 생존할 수 있었어. 왜? 다양한 곳에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외래종의 특징이 뭐냐 얘들아? 식단도 조절해버려. 그래서 우위를 점해. 그리고 얘들은 여러 마리가 밀집해서 살 수도 있고 다양한 곳에 살 수 있어.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어. 그러다 보니 산림이 파괴됐을 때도 아무 데나 살 수 있으니까 얘들은 쉽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마지막 그 결과 빨간색 다람쥐, 붉은 다람쥐죠. 토종입니다. 토종. 토종은요 has come to close extinction. 멸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거의 멸종하게 되었어요. 라는 건데 자, 그럼 봐봐. 일단 시제는요 이렇게 들어와서 현재 완료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에게 현재 완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동태가 중요한 거지 현재 완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가 들어오냐면 come, close, to야. 중요한 거는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명사가 나왔죠. extinction이라는 명사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결국 거의 뭐뭐 하게 되다예요. 거의 뭐뭐 하게 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세요. 뭐 가까이로 오다, 얘로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이거든요. 멸종에 가까이 왔다. 그럼 무슨 말이야? 거의 멸종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두 번째 extinction이라는 단어가 멸종입니다. 멸종. 자, 결국 여기에 나오는 이 멸종이라는 단어는 없어지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disappear 에서 명사 형태 disappearance 사라짐을 뜻하겠죠. 사라짐. 혹은 vanishing 이라는 단어도 사라짐을 뜻하는 단어예요. 사라짐. vanishing.
결국 영국에서 붉은색의 토종의 다람쥐들은 거의 멸종하게 되었다라고 했어. 거의 멸종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얘들아, 거의 멸종하게 된 거야. 거의 멸종에 이르는 거예요. 멸종된 거 아니고 거의 멸종된 겁니다. 지금 여기 상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외래종이 들어오면서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그 문제는 결국 뭐냐? 외래종이 우위를 점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 다람쥐, 영국의 다람쥐를 들어준 거고 어떻게 우위를 점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준 글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도 플로우랑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플로우를 보시면요. 외래종이 생태계에 유입이 되면 종종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게 뭐야? 외래종이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외래종이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가 중요한 거고 여기서는 결국 그 사례를 들어준 거죠. 미국에서 온 회색 다람쥐가 영국의 토종 붉은색 다람쥐를 멸종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게 그거에 대한 문제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게 멸종위기입니다. 멸종위기. 자, 주제를 보시면 The impact of introduced species on native wildlife야. 영향력이죠. 누구의 영향력이냐? 이렇게 수식해요. introduced species죠. 도입된 종입니다. 도입된 종. 이거 잘 보세요. 앞에서 뭐였어? exotic이었어요. exotic이었잖아요. 외래종이었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도입된 종으로 바꿨죠. 자, 어디에 미치는 영향력이야? 토종의 야생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그거에 대한 사례가 뭐였다? 영국의 다람쥐의 경우가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